컴퓨터가 필요하다는 동생이 있었거든요. 가격도 좀 저렴하게 해서 주는데 어차피 또 이 친구가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나 이럴 때 제가 이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런 것들 표시줄에 사용하지 않는 건 제거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미리 좀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 엄청 좋은 건 아닌데 딱 적합한 정도의 사양입니다. 내 PC에 보시면 C 드라이브는 M2 SSD예요. SSD보다 훨씬 속도가 빠른데 비싼,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빠르게 구동이 돼야 되니까 M2 SSD에다 설치를 하고요. 사실은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막, 음원 뭐 이런 거 D 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했고요. 500기가로도 충분하더라고요. 자막이나 효과음이나 영상 소스들은 넣어서 2편에서 3편 정도의 영상본을 저장을 해서 작업을 하고 M2 SSD와 일반 SSD가 주고받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작업에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근데 난 컴퓨터 잘 모르고 이것저것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M2 SSD를 사용하지 않고 삼성 SSD 같은 거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영상 파일 소스를 저장해서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그냥 외장으로 빼는 것도 방법이죠. M2 SSD가 굉장히 빠르고 좋기는 한데 설치를 하고 따로 관리하기 불편하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M2 SSD를 사용하시고 아니 난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SSD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HDD는 이제 저장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컴퓨터 안에서 이 표시줄로 빼놔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작 화면에 보시면 프로그램 항목에서 내리다 보면 캡처 및 스케치라는 게 있어요. 윈도우 사용자면 무조건 내놓으세요. 이 화면을 보면 색 캡처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공유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을 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상을 만든다고 해서 모두가 크리에이티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잘 만든 영상을 보고 따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캡처본을 이용해서 이 영상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전체 화면에 어디쯤에 자막을 배치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윈도우 사용자의 경우 캡처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 OBS를 설치를 했어요. 먼저 화면을 녹화할 때 OBS를 활용을 하는데 게임을 하는 화면이나 디스플레이 화면을 녹화해서 영상을 제작할 때 쓰기도 하지만 화면을 캡처해서 애니메이션이나 영상의 화면들을 다빈치 리졸브로 가져와서 그대로 따라해보는 용도로 사용하거든요. OBS는 꼭 활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 10을 설치하고 나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엣지를 사용하지 않고 네이버를 사용하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네이버를 설치하고 말씀드릴게요. 네이버를 치고 안으로 들어가면 네이버 상단에 웨이를 다운로드 하라는 활성창이 뜹니다. 다운로드를 해주면 금방 돼요. 다운로드가 파일 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설치를 진행합니다. 동의만 하시면 돼요.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64비트가 기본이거든요. 대부분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 64비트를 기본 인터페이스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네이버 웨이를 64비트로 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생성이 됐죠. 전체 화면 해보시면 오른쪽에 기본 브라우저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앱이 이렇게 뜨거든요. 웹 브라우저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되어 있는데 왼쪽 클릭하면 어떤 것으로 스타트를 할 건지 나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웨이를 선택해서 전환하기. 웹브라우저가 네이버 웨이로 기본 세팅이 됩니다. 네이버 웨이를 자꾸 사용하는 이유는 번역 기능 때문입니다. 편집을 하다 보면 영문에 익숙하지 않은데 영문이 필요한 시점이 생깁니다. 오른쪽에 보면 영문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다 있으니까 상단에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번역을 할 수가 있죠. 네이버 웨이를 항상 이렇게 하단에 띄워놓고 사용을 합니다. 편집을 하다가 넘어와서 바로 윈도우를 사용할 때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편집을 하기 위해 최적화를 하기 위해선 편집 이외의 프로그램들은 설치를 아예 하지 않던가 아니면 그것들을 따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이버 웨이를 이 하단에다 놓고요. 네이버 웨이를 지워줍니다. 그리고 OBS도 표시줄에다 놓고 지워줍니다. 배경화면에서 프로그램의 아이콘을 지운다는 건 아이콘만 지우는 거거든요. 이 배경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저는 좋아해요. 필요한 것은 표시화면에 이렇게 놓고요. 배경화면에서 이렇게 삭제를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필요하게 되면 여기 프로그램 목록에서 다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다빈치 리졸브만 치면 이렇게 하단에 나오거든요.
파워링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18까지 치면 상단에 나옵니다. 검색하실 때 내가 알고 있는 단어까지 최대한 입력을 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면 되고요. 이 친구가 유료 버전 사용하지 않으니까 무료 버전 다운로드. 다빈치 리졸브 무료 버전은 왼쪽에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18에 있고요. 스튜디오 버전은 유료 버전입니다. 뭐 이거를 다운받으면 받아지기는 하는데 어차피 들어갈 때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실행을 할 수 없으니까 아예 시도를 하지 마세요. 이거 도전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 있어요. 꼭 스튜디오 받아놓고 시리얼 넘버 입력하라는데 이런 분들이 꼭 10중에 한 두세 분은 있어요. 다빈치 리졸브 유료 버전을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왼쪽에 다빈치 리졸브 18이라고 써있는 요 버전 중에서 지금은 윈도우 컴퓨터니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별표 있는 거 입력하시면 되는데 그냥 뭐 11 골뱅이 1.com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한번 어차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다음에 또 혹시나 다운을 받을 일이 생겼을 때 한번 이렇게 누르면 기존에 이 입력한 거를 선택만 해서 입력할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 하시고 상단에 뜨면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18 버전 나오면서 굉장히 커졌어요. 3.1기가나 되네요. 다운 받는 동안 저는 이 상단에다가 북마크를 해 놓을 거예요. 자, 우선 구글 해서 나중에 하기. 제게 아니 제 컴퓨터가 아니니까 구글에서 오른쪽 마우스 페이지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저장. 내가 인터넷을 시작하고 내가 구글을 언제든지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를 쓰는데 왜 구글을 입력하느냐 하면 구독이라고 치고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 이 이미지를 다운받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유튜버 많이 하니까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로그인 하시고 자신의 채널에 이동해서 페이지 추가 하셔서 유튜브 하시면 이렇게 저장됩니다. 유튜브로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은 구글 애드센스도 로그인 하셔서 여기다가 구글 애드센스 페이지 추가를 하시면 이름이 이렇게 너무 길잖아요. 이름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애드센스만 딱 나오면 여기 애드센스구나, 유튜브구나, 구글이구나 이렇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죠. 뭐 블로그 하신다면 블로그, 인스타 하시면 인스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픽사베이 이미지 사이트입니다. 제 거를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 거를 세팅하고 있는 거니까 가입하시면 구글 계정으로 계속하게 해가지고 자기 계정을 여기 추가해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계정으로 추가가 돼 있으면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자기 계정만 선택을 하면 바로바로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추가해서 픽사베이만 남겨서 나머지는 삭제, 저장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유튜브도 프리셋도 배포해서 자주 들어가야 될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어떤 뭐 소스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수시로 들어가는 유튜브 채널들은 페이지에 추가를 해놓으시면 좋아요. 추가해 놓으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사이트로 바로바로 이동이 되겠죠. 컴퓨터가 좋으면 물론 이렇게 빠르게 이동이 될 거고요. 컴퓨터가 좀 안 좋으면 로딩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렇게 수다를 떠는 동안 다빈치 리졸브가 다운로드가 됐고요. 폴더 열어서 다운로드해 보면 다빈치 리졸브가 다운됐죠. 압축 풀고요.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빈치 리졸브 설치하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인스톨. 처음에 설치를 하면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넥스트 동의 한번 하시고 넥스트 인스톨 이런 게 하나 뜨고 피니시. 엄청 뭐가 많이 설치되죠. 예스 리스타트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빈치 리졸브를 한번 설치했다가 지워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예 이렇게 포맷된 상태에서 설치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처음에 설치하시면 이런 게 떠요. 이렇게 하시면 프로젝트를 어디다 저장할 것인가 하거든요. 여기다 저장하지 마시고 앞서서 설명드렸잖아요. 프로그램은 여기, 그 다음에 영상 파일 관련돼서는 여기 D 드라이브라고 말씀드렸죠. 대략적으로 써놓으면 나중에 이게 뭐였지 라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까지 쓸게요. 그냥 요거 선택해서 폴더 선택하시면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하면서 저장되는 파일들이 이 D 드라이브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뭔가 찾아야 될 게 있다, 파일 탐색기를 열어서 D 드라이브로 가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키보드 레이아웃이거든요. 이 다빈치 리졸브 키보드로 설정하시면 돼요. 아니면 저처럼 아예 커스텀을 해서 오지랖 단축키 사용하시면 되고요. 세팅이 끝났다는 거죠.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스튜디오 버전을 설치를 하시면 설치 지금까지 귀찮게 하셨잖아요. 앞서서 보신 로딩 화면에서 시리얼 넘버를 넣으셔야 돼요. 결국은 다 하고 나서 다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다빈치 리졸브 무료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어판 치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 보시면 프로그램 및 기능에 보시면 이 다빈치 리졸브가 지금 최신 버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버전이 설치되어 있겠죠. 잘못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면 스튜디오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무료 버전이 설치가 되지 않아요. 잘못 받으신 분들은 여기서 제어 프로그램 기능에서 제거를 하고 나서 다시 무료 버전을 설치하셔야 되거든요. 다빈치 리졸브 스튜디오 버전을 설치했는데 무료 버전이 설치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없어요. 그냥 다빈치 리졸브 설치하는데 설치가 안 돼요, 이상한 문구가 떠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 대부분 이겁니다. 앞에서 받아지네 하고 막 쓰려고 하다가 결국 다 설치하고 사용하려고 실행을 했는데 아까 그 보이는 그 앞에서 시리얼 번호 넣으시오 라고 나오면 설치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다빈치 리졸브 버전을 받아야 된다. 무료라면. 유료 버전이면 상관없죠. 프리퍼런스 설정하시면 이렇게 뜨죠. 여기 보시면 메디아 스토리지가 앞서서 설정했던 영상 편집 프로젝트로 저장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여기서 바꾸려면 좀 또 여기서 막 이걸 지우고 바꾸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설치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온 목적은 유저 한글로, 근데 한국어로 하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영어에 익숙하신 분들. 그래도 처음 사용하시고 제 채널에서 다빈치 리졸브를 배우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한국어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세이브 하시고 오케이 껐다 켜야 되죠. 그리고 들어오면 화면이 또 이렇게 바뀌어요. 아까는 바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프로젝트 화면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한글 버전으로 됩니다. 내가 어떤 캡처나 인터넷이나 여러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나는 한번 이렇게 가져오면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 상단의 작업 공간에서 쭉 내려보시면 최화면 창이라는 게 있거든요. 빈칸이 없이 꽉 차는 화면이 됩니다. 상하에 있는 격자가 굉장히 큽니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동 선택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사용하다 보니까 난 좀 밀린다 라고 하면 어차피 프록시라는 건 변환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만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HQ나 SQ 정도만 이렇게 변경을 해놓으시면 조금 더 쾌적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작업 폴더에 앞 설정했던 프록시, 캐시 파일 이런 것들이 영상 편집 프로젝트 파일로 연결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 D 드라이브 공간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용을 하다 보면 파일이 막 쌓이면 삭제를 해야 돼요. 근데 검색을 하면 이 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창으로 안 가고 이상한 창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Alt 탭으로 해서 하나의 작업이 완성이 되면 폴더를 열어서 D 드라이브로 이동해서 캐시 파일이라고 있는 폴더를 삭제해버리면 스토리지가 꽉 찼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작업이 하나 끝나면 캐시 파일을 계속 꾸준히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다. 폰트를 설치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설치. 폰트나 이런 것들을 항상 다운받으면 그냥 지우지 않고 저장을 해놓는 스타일입니다. 리셋을 한다든지 포맷을 한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요 설치형들이 몇 개 있어요. 이거 160개 폰트 모음에 보면 폰트 있습니다. 아니요, 나중에 설치형 폰트들은 사용하고 나면 꼭 이렇게 뭐 재시작을 하라는 폰트들이 많아요. 다 설치하고 나서 한 번에 껐다 키는 게 좋아요. 3개가 다예요, 설치형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다시 시작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타이틀로 해서 한번 가져와서 선택하고 관리자 메뉴에 들어가 보면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죠. 설치가 됐네요. 그 다음에 유료 프리셋이 아닌 것을 또 골라내야 되는데, 자, 이런 영상 소스들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영상 소스도 D 드라이브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영상을 편집할 때 영상 소스를 이렇게 가져다 쓰겠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다 하나를 더 하는 게 편합니다. 새 폴더 효과 이렇게
하고 다운 받으시면 외장하드 같은 데다가 저장을 해 놓으시면 편리해요.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자막 프리셋 이렇게 놓을게요. 예를 들어서 무료 버전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한번 복사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세팅이 좀 필요해 라고 하면은 요것만 그대로 복사를 해주면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퓨전 페이지로 이동해서 이펙트 동일합니다. 템플릿에 쇼 폴더 들어왔는데 이게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템플릿에 에디트 타이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없잖아요. 템플릿 에디트 타이틀에서 쇼 폴더를 해볼게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템플릿에 했을 때는 안 나왔는데 에디트가 생겼고 그 안에 타이틀이 생겼어요. 이펙트도 쇼 폴더 한번 해볼게요. 생겼네요. 이런 방법이 있네. 굳이 쓸 필요 없이 제너레이터 생겼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 생겼고 이렇게 생기네요. 템플릿 먼저 쇼폴더를 하고 그 다음에 에디트 쇼폴더 하고 타이틀, 이펙트, 제너레이터, 트랜지션 한 번씩 쇼폴더를 했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툴로 쓰고 뭐 이런 것들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먼저 타이틀이니까 타이틀 먼저 폴더만 이렇게 이동 트랜지션 화면 전환 여기 있으니까 요 두 개 트랜지션 이동. 최근에 다빈치 리졸브 18 버전 설치하시고 나서 여기 스마트 뷰 나와요. 보기 메뉴에서 없어졌어요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미디어 탭 요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누르시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빈 사용 안 하거든요. 파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스마트 빈을 사용할 리가 거의 없어요. 마스터에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넣어놓을 게 뭐가 있나요? 영상 소스 컬러풀 배경 이렇게 넣었어요. 영상 소스 컬러풀 배경 효과음 있죠. 사용하는 효과음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뭐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삭제가 가능하니까 키보드 설정하는 것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단축키 프리셋 여기 있죠. 오지라퍼 열기. 자, 이게 저장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 컬러풀 배경이 이렇게 있으면 A로 자르고 가운데 거 삭제 아니면 요것만 삭제 이렇게 ASD로 할 수 있고 각 클립을 색상을 그냥 숫자로 1, 2, 3, 4, 5, 6, 7, 8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컨트롤 Q하고 W에서 Q가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W는 뒤로 이동하는 거고 앞으로 이동하는 거.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F1번 이게 지금 로지텍 키여서 펑션 F1번인데 F1번에다가 전체 화면을 해놨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있는 걸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F1번 눌러서 바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요 펑션으로 2번 누르면 이렇게 세이프티 에어리어가 활성화됩니다. 작업 필요할 땐 쓰고 다시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프리뷰할 때는 F2번. 최근에는 또 추가된 것들이 있는데 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 오지라퍼 단축키에는 없을 거예요. 현재 선택이잖아요. 자, 키보드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키보드 사용자 설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명령어가 있을 거예요. 키를 사용하지 않는 것들로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쓰는 것들은 사용하고 내가 안 쓰는 키들은 내가 편한 키로 바꾸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걸 선택을 명령어 쪽에 한번 선택을 하면 이렇게 어떤 단축키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걸 지우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찾는 건데 간격 제거라는 게 있어요. 간격이니까 그냥 갭을 없앤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G로 해놨거든요. 단축키를 G로 해놓고 저장을 하면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되게 귀찮아서 그냥 G 누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설정해 보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A로 삭제하고 필요 없으면 선택해서 갭 누르면 간격 줄여주고. 윈도우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음에도 단축키는 먹습니다. 맥북만 이게 한글 키로 되어 있으면은 단축키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안 바꿔주나 모르겠어요. 윈도우는 아직까지도 그냥 한글이든 영문이든 상관없이 이게 단축키를 먹으니까 단축키를 사용하기에 윈도우가 훨씬 좋아요.
새로 구매하거나 다빈치 리졸브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포맷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언제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렇게 컴퓨터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나 지인이 다빈치 리졸브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면 다빈치 리졸브로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